컴파운드 이펙트는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들이 엄청난 보상을 낳는 원리를 일컫는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결과가 아무리 클지라도 초기에는 각 단계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 관계, 재산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간에 초기의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감지조차 어렵다. 즉, 이 작은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지 않기에 선뜻 대단한 이득이라고 여길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되기 전에 제풀에 포기하고 만다. 예를 들어보자. 달리기를 일주일간 지속하다가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8일째 그만둔다. 6개월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지만 젓가락 행진곡 말고는 다른 곡을 마스터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린다. 몇 년 동안 개인 연금을 붓다가 돈이 좀 생겼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이 부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하거나 해지하거나 한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작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계들이 시간이 지나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차이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작지만 현명한 선택, 더하기 꾸준함, 더하기 시간, 결과는 엄청난 차이. 여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3명의 친구가 있다. 이들의 연수입은 모두 $50,000 정도다. 그리고 결혼 후에 뱃살이 늘어 조금은 걱정스러워하지만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평균 몸무게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같다. 우선 레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행복하기는 하나 좀처럼 변화가 없는 생활에 가끔 불만을 느끼는 정도다. 다른 친구 스콧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루에 10페이지씩 책을 읽고 출근길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북을 30분씩 듣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별달리 야단 법석을 떨고 싶지는 않다. 최근에 내 팟캐스트를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를 얻었다. 매일 125kcal씩을 덜 섭취하기로 한 것이다. 시리얼을 한 컵 덜 먹고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마시고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대신 머스터드 소스를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목표다. 또 하루에 2,000보가량 더 걷기 시작했다. 대단한 용기나 노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스콧은 이런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간단하긴 하지만 그만큼 간단히 그만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 번째 친구인 브래드는 좋지 않은 선택을 몇 가지 내리고 만다. 그는 최근에 최신 모델의 대형 TV를 구입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실컷 시청하는 중이다. 푸드 채널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하며 요리하기를 즐기는데 치즈가 범벅된 캐서롤과 디저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또 거실에 바를 설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주 라이프를 실천한다. 광란의 밤까지는 아니다. 브래드는 그저 좀 더 즐기고 싶을 뿐이다. 5개월이 지나도 레리, 스콧, 브래드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콧은 계속해서 매일 밤 조금씩 책을 읽고 출근길에 오디오북을 듣는다. 브래드는 인생을 즐긴다. 레리는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 각자 자신만의 행동 패턴이 있지만 5개월은 각자의 상황에서 변화나 개선이 드러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세 사람의 체중 변화를 표로 그려본다고 해도 큰 차이를 발견하긴 힘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세 사람은 사실상 동일하다. 10개월이 경과해도 이들의 삶에서 현저한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또 18개월 후에도 세 사람의 외모에서 아주 작은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25개월쯤 지나고 나면 마침내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27개월째에는 차이가 제법 벌어지며 31개월째가 되면 그 변화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에 이른다.
스콧은 날씬해진 반면 브래드는 뚱뚱해졌다. 스콧은 단지 하루에 125kcal를 덜 먹었을 뿐인데 그걸 31개월간 유지한 결과 무려 33파운드, 약 15kg이 빠졌다. 같은 기간 브래드는 하루에 단지 125kcal를 더 섭취했을 뿐이지만 몸무게가 33.5파운드 늘고 말았다. 이제 그의 체중은 스콧보다 67파운드, 약 30kg 더 나간다. 하지만 체중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스콧이 독서와 오디오북 듣기에 쓴 약 1000시간, 즉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시간은 그에게 승진과 연봉 인상이라는 보상으로 되돌아왔다. 무엇보다 그의 결혼 생활은 더욱 윤택해졌다. 브래드는 어떻게 됐냐고? 직장에서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역시 위기에 처했다. 레리는 어떨까? 그의 상황은 2년 반 전과 거의 비슷하다. 약간의 후회라는 감정이 더해진 것만 뺀다면 말이다. 컴파운드 이펙트의 경이로운 힘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컴파운드 이펙트를 적용한 사람과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컴파운드 이펙트가 나타나도록 방치한 사람 간의 차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흡사 마술처럼, 아니 차라리 기적처럼 보인다. 31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컴파운드 이펙트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한 사람은 마치 벼락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엄청난 성공은 작지만 현명한 선택들이 쌓이고 꾸준함이 유지된 결과인 것이다. 컴파운드 이펙트는 항상 작동하며 당신을 어딘가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가 어디냐이다. 당신은 컴파운드 이펙트의 거침없는 힘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는 게 우선이다. 당신이 바라는 목표, 꿈, 목적지는 무엇인가? 나의 또 다른 멘토인 폴 마이어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그가 살면서 이루어낸 다양한 업적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성취했고 더 넓게 경험했으며 사회에 더 많이 기여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의 크기와 범위를 재평가하게 됐다. 만약 폴이 살아있다면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자네가 이루고 싶어 하고 또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진전이 없다면 그건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못한 탓이라네. 또한 생전에 폴이 남긴 말 중에는 우리에게 목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 있다. 생생하게 상상하고 열렬히 희망하며 진심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실현된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법이다. 잘 설정된 목표에 창의력을 조직화하여 집중시킬 때 마법이 벌어진다. 나는 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비결이 비전 설계에 있음을 수없이 많이 지켜봐왔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찾는 것만을 보고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찾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생물이다. 우리의 뇌는 내면 세계의 지각과 기대에 외부 세계를 일치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대상을 찾으라고 뇌에 지시를 내려야 비로소 그 대상을 볼 수 있다. 설사 당신이 원하는 대상이 늘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더라도 그 점을 알아차릴 만큼 당신의 마음과 눈이 충분히 열려있지 못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 작용하는 원리이다. 때로는 비밀 종교의 기도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실용적이다. 매일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기관을 통해 수십억 바이트의 정보가 우리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는다.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런 정보 중 99.9%는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는 것만 보고, 듣고,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뭔가를 떠올리면 그것이 놀랍게도 당신의 삶에 각인되는 것이다. 이미 존재했던 것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긴다. 그 대상을 인식하는데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이끌어야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미스터리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은 매우 논리적인 과정이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아이디어, 사람, 기회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이 예전과는 극명히 달라지는 것이다. 나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정상급 인재들은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종이 위에 적고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통 속에서 달그락거리는 구슬처럼 머릿속을 맴돌 뿐입니다. 표현되지 못하는 목표는 공상에 불과하죠. 누구나 공상을 즐기지만 그건 총알이 없는 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표를 적지도 않고 삶을 헤쳐나가려 하지만 그건 입으로 탕 하고 총소리를 내는 것과 같아요. 목표를 종이 위에 적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이 결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프로세스를 계획해보자. 어떤 경우에는 중단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다. 당신과 목표 사이에는 행동이 놓여 있다. 무엇을 중단해야 컴파운드 이펙트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당신의 궤도를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행동에 옮겨야 할까? 다시 말해 어떤 행동과 습관을 당신의 삶에 추가하거나 제거해야 할까? 당신의 삶은 다음의 공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선택, 행동, 습관, 복리를 다 더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목표에 이르는 길을 막는 행동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반드시 정의해야 하는 이유가 이 공식에 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 일을 깜빡하고 엇나가게 만든 무의식적인 나쁜 습관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아마 당신은 지금껏 자신의 나쁜 습관을 잘 관리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당신은 매일 자신이 TV를 실제 몇 시간씩 시청하는지 알고 있는가? 뉴스 채널이나 스포츠 채널에서 타인의 성취와 업적을 챙겨보느라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지 아는가? 자신이 탄산음료를 얼마나 마시는지 알고 있는가? 또 소셜미디어를 뒤적이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수첩을 꺼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를 적어라. 그런 다음 각 목표를 향한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을 목표 아래에 적어라.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써야 한다. 당신이 방금 작성한 나쁜 습관 목록을 들여다보라. 바로 그것이 당신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진실이다. 이제 그 상태로도 괜찮은지 아니면 정말 변화를 원하는지 당신이 결정하라. 그런 다음 새롭게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컴파운드 이펙트를 적용해야 할 습관들을 그 목록에 추가하라. 이후 당신을 영광스러운 목표 달성으로 이끌어줄 습관들 말이다. 이 목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비판이나 후회로 에너지를 소모하려는 게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개선하고자 하는지 냉철하게 바라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을 뿌리 뽑고 대신 새롭고 긍정적이며 건강한 습관들을 그 자리에 심는 작업이 필요하다. 습관은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니 학습을 통해 되돌릴 수도 있다.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을 구속하는 나쁜 습관의 닷을 뽑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내가 즐겨 사용하는 테크닉들이다. 테크닉 1.
당신을 움직이는 트리거를 찾아라. 나쁜 습관들의 목록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런 습관들 각각을 촉발하는 요인, 즉 트리거를 찾아라. 누가, 무엇이, 언제, 어디서 그 나쁜 행동을 유발하는지 규명하라. 누구와 같이 있을 때 과음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 단 것을 먹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특정 시간대는 언제인가? 스트레스, 피로, 분노, 초조함, 지루함 중에서 최악의 습관을 유발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 감정을 언제, 누구와 함께 할 때,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을 할 때 느끼는가? 다시 수첩을 꺼내 나쁜 습관을 당기는 트리거를 적어보라. 이 간단한 실천이 당신의 의식 수준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줄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나쁜 습관에 대해 잘 아는 것만으로는 그 습관을 끊을 수는 없다. 테크닉 2. 집을 청소하라. 이 테크닉에는 말 그대로 집을 쓸고 닦으며 청소하라는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당신의 목표가 술을 끊는 것이라면 단 한 방울의 술도 집에 남겨두지 마라. 술뿐만 아니라 술과 관련된 장식품, 칵테일에 넣을 올리브까지도 전부 없애버려라. 커피를 끊고 싶다면 커피 머신을 치워버리고 남은 원두는 늘 졸음을 달고 사는 이웃에게 선물하라. 나쁜 습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없애버려라. 테크닉 3.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라. 나쁜 습관 목록을 다시 들여다보라. 자신에게 더는 해롭지 않도록 만들려면 어떤 습관으로 바꾸어야 할까? 좀 더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거나 그런 습관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영원히 떠나보내는 게 가능할까?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식사 후에 달콤한 디저트를 무척 좋아한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예전에는 집에 아이스크림 한 통이 있으면 단숨에 통째로 비우곤 했다. 이제는 그 나쁜 습관을 작은 초콜릿 2알을 먹는 것으로 대체한 상태다. 과잉 섭취한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러닝머신 위에서 헉헉거리지 않으면서도 단 것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대체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테크닉 4.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적응하라. 만약 오랫동안 깊숙이 뿌리 박힌 습관이라면 그 습관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질 때까지 작은 단계를 서서히 밟아가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강화되어 온 습관일 수도 있으니 해체하는 데에도 한 번에 한 걸음씩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쪽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몇 년 전 아내의 주치의는 그녀에게 몇 개월 동안 카페인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먼저 50대 50부터 시작했다. 처음 일주일간 절반 동안은 디카페인 커피를, 나머지 절반 동안은 일반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내 디카페인 커피만 마셨다. 또 그 다음 일주일은 디카페인 얼그레인 차로 대체했고 또 그 다음 일주일은 디카페인 녹차로 바꿨다. 이렇게 서서히 커피 없는 삶에 적응해갔던 한 달 동안 우리는 두통이나 졸음 등 카페인 섭취 중단으로 인한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만약 갑자기 단숨에 커피를 끊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해진다. 테크닉 5. 무작정 뛰어들어라. 앞의 테크닉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이 통용되지는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을 한꺼번에 바꿀 때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한결 쉬울 수 있다고 한다. 때로는 서서히 적응하는 전략이 먹히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함부로 덤비고 싶지 않더라도 전력을 다해 뛰어들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 2가지다. 내 삶에서 천천히 시작하여 끝까지 나 자신을 책임질 곳은 어느 부분인가? 내가 더 힘껏 도약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그냥 뛰어들기만 하면 순식간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통이나 불편을 핑계로 내내 피해왔던 곳은 어디인가? 나의 경우 가정에서의 나쁜 습관을 변화시킬 때에는 아주 조심하는 편이다.
하지만 직업적인 면에서는 갑작스럽게 돌진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할 때 혹은 신규 고객, 파트너, 투자자를 대할 때 너무 조심스러운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내 주장은 당신 인생에서 나쁜 요소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나쁜 습관 중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 위에 군림할 녀석을 구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나쁜 습관 단식이라는 테스트를 이용한다. 나쁜 습관 하나를 택한 다음 그 습관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다. 대략 3개월마다 한 번씩 나는 나쁜 습관 하나를 택해서 30일 동안 억제하곤 한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곤 의기양양해 한다. 당신도 직접 시험해보라. 당신이 현재 적절한 정도로 통제하고는 있지만 궁극적 목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습관 하나를 골라서 30일 동안 그 습관을 멈춰보라. 도저히 30일을 견디기 어렵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끊어내야 할 나쁜 습관이다.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이제부터는 궁극적으로 당신을 원대한 희망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선택, 행동, 습관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살펴보자.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다. 매일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성공의 비결은 일상의 루틴에서 발견된다. 연구에 따르면 좋은 습관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실천되려고 하면은 긍정적 강화가 300번 반복되어야 한다. 즉 거의 1년 동안 매일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히도 앞서 살펴봤듯이 3주간의 집중적인 노력만으로 좋은 습관이 삶에 결합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3주 동안 매일 새로운 습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평생의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테크닉 1. 성공의 조건에 최적화하라. 새로운 습관이 당신의 인생과 라이프 스타일 반경 안에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헬스클럽에 등록한다면 당신은 아마 운동을 하러 가지 않게 될 것이다. 나를 가장 산만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습관 중 하나는 이메일 중독이다. 정말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엄청난 양의 이메일이 계속 쇄도하기 때문에 바짝 긴장한 상태로 받은 편지함을 정리하느라 매일 몇 시간씩 잃고 만다. 하루에 딱 3번만 이메일을 확인하는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나는 모든 알림과 자동 수신 설정을 없애버렸고 사전에 정해놓은 시간 외에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닫아두었다. 테크닉 2. 뺄셈이 아니라 덧셈으로 생각하라.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몬텔 윌리엄스는 내게 자신이 발화성 경화증 때문에 엄격한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식단 유지에 활용했다는 덧셈 원칙이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되어 소개한다. 식단에서 무엇을 빼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뭘 더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원칙을 그는 인생 전반에 적용해왔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제외할지, 혹은 식단에서 무엇을 뺄지, 햄버거, 초콜릿, 치즈를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그 빈자리에 더할 수 있을까? 오늘은 샐러드와 삶은 채소, 신선한 무화과를 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다. 가질 수 있는 것,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에 더는 신경 쓰거나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 몬텔은 자신이 희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그 효과는 엄청나게 강력하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더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테크닉 3. 결심을 주위에 널리 알려라.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도록 만들라. 가용한 모든 소셜미디어를 동원하라. 철저하게 금전 관리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매일 자신의 지출액을 동전 1푼 단위까지 블로그에 게시한 어느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자신의 지출 습관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고
수많은 눈이 감시에 힘입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었다. 당신의 가족에게 알려라. 친구에게도 알려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라. 당신이 이제 변하려 한다는 사실을 널리 퍼뜨려라. 테크닉 4. 성공 파트너를 찾아라. 두 사람이 서로 팔짱을 끼고 같은 목표를 향해 행진하는 모습처럼 강렬한 광경은 없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도록 당신에게 책임감을 유지시켜 줄 사람, 즉 성공 파트너를 찾아라. 예를 들어 내게는 최고 성과 파트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매일 금요일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우리는 30분간 통화를 하면서 각자의 성과와 실패, 해결책과 묘안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구하며 서로 책임감을 일깨워주곤 한다. 정기적으로 헬스클럽에서 만나 운동하거나 산책이나 조깅을 함께할 사람, 혹은 책을 같이 읽고 교환하거나 토론할 사람을 찾아보라. 테크닉 5. 경쟁하고 연대하라. 투쟁심을 북돋우고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는데 선의의 경쟁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 석세스의 모 회사 비디오 플러스는 신발에 달린 만보기를 사용하여 직원들이 참여하는 걷기 대회를 연 적이 있었다. 여러 개의 팀으로 나눈 뒤 누적 걸음수 합계가 가장 많은 팀이 우승하는 방식이었다. 여태껏 건강과 자기 만족을 위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직원들이 갑자기 하루에 6에서 9km를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주차장을 걸었고 전화회의를 할 때면 직원들은 휴대폰을 들고 밖에 나가 걸으면서 통화를 했다. 경쟁 때문에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모든 직원의 걸음수가 기록되고 관리되었기 때문에 누가 게으름을 피우고 누가 열심히 걷는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직원들의 총 걸음수는 매일 증가했다. 당신의 친구, 동료, 팀원들과 우호적으로 벌릴 수 있는 경쟁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경쟁심을 새로운 습관 형성에 어떻게 활용하면 흥미로울까? 테크닉 6. 즐겨라.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라는 속담은 옳다.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즐기고 축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런 보상이 없이 자신을 희생하기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매월, 매주, 매일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제공하라.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상관없다. 단지 새로운 행동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알릴 수만 있으면 된다. 산책하는 시간을 갖거나 뜨거운 욕조에서 긴장을 풀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도 해당된다. 좀 더 확실한 보상을 남기고 싶다면 마사지를 예약하거나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즐기는 방법도 좋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99%가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변화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다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점이 다르다. 변화는 어렵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나쁜 습관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 결국 행복과 건강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나를 흥분시킨다. 변화가 쉬운 일이라면 모두가 쉽게 변할 테니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비범한 성공을 거두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겠는가? 평범해지기는 쉽다. 비범해지는 건 어렵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일이 이루기 어렵다는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기쁘다. 왜냐고?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테니 내가 주도권을 먼저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 지루함, 역경을 이겨내고 단호하게 밀고 나갈 때 개선이 이루어지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어렵고 불편하고 지루하다면 그건 좋은 것이다. 일단 매달려라.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라. 그러면 컴파운드 이펙트의 마법이 후한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라는 책에서 저자 데런 하디는 삶의 개선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지속할 때 이 순간들이 쌓이며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든 예시에서는
25개월쯤 지나고 나면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27개월 차에는 차이가 제법 벌어지며 31개월째가 되면 변화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에 이른다고 했었지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남자 주인공 이준호 배우를 보며 이 책에서 말하는 복리 효과가 떠올랐습니다. 열연하는 이준호 배우를 보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서 정해진 루틴으로 운동을 하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왼손잡이인 그가 연기를 위해서 오른손으로 젓가락 연습을 하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이산화하려는 모습도 떠올랐지요. 습관의 지속적인 실천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보는 것 같아서 드라마 시청 그 이상을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지요. 여러분은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을 위해 어떠한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노트를 꺼내 하루를 기록해 보세요.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보세요. 성장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야 할 습관을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습관을 3주간 지속해보세요. 3주가 2달이 되고 5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될 때 스스로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성취의 속도와 수준에 주변의 모두가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